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실강의 개강을 했는데 벌써 이게 저한테는 세 번째 수업이라서 그런지 익숙하신 얼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랜만인지는 모르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상황 판단 과목 같은 경우는 처음 봤을 텐데 난이도가 어떠셨나요? 제가 나름 1회차는 좀 쉽게 낸다고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아직 성분표를 제가 지금 못 받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2교시 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대략적인 강의의 목표 같은 걸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고자 해요. 심화 집중 수업이 11월 중순쯤에 끝났으니까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그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던 거는 기출 분석을 철저히 하자. 적어도 10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는 다 풀어보자 라는 거였는데 다들 다 그렇게 하셨나요? 약간 반응이 없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 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또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진짜 공장처럼 일했던 것 같아요. 막 수험생 신분으로 돌아가서 계속 문제를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보고 아니 너는 문제만 만드냐 맨날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어떤 주제가 딱 보면은 잠깐만 하고 저 연습장을 피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려고. 그 정도로 문제를 만드는데 정말 몰두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만들면서 제 모의고사만의 색깔을 어떤 식으로 넣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는 것보다는 기출보다 살짝 높은 정도의 난이도로 내는 게 조금 더 실전적인 감각을 익히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시중에 나오는 다른 강사분들 모의고사보다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다소 난이도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목표를 적어보면 첫 번째로는 언제까지나 기출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출 풀이를 잘 해왔고 단순하게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답이 도출되는지 원리나 아이디어를 잘 익혔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굉장히 기출 변형된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오늘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이 문제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로는 최근 트렌드에 조금 맞추어서 문제를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19년도, 20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40문제가 있으면 20문제씩이 대칭적으로 책형에 따라서 분포를 하죠. 근데 주정 적용 문제가 6문제 가량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남은 14문제 정도가 이제 뭐 세트형이 있겠고 남은 12개 중에 한 두세 개 정도가 이제 계산 유형이 나왔고 남은 유형이 대부분이 퀴즈로 나왔어요. 이 말은 퀴즈 문제가 반절 이상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 퀴즈를 버리고서는 안정적인 득점이 불가능하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퀴즈의 비중을 다소 늘려서 출제를 했어요. 아마 생각보다 퀴즈가 좀 많은데?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퀴즈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유형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퀴즈 유형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너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간에 그거를 확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뭐 배치 문제 혹은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들이나 사례 발례 유형, 뭐 표 그리기 유형, 참거짓 논리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해서 숙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의 비율을 조금 높였고요. 세 번째로는 빈출되는 주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평소에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리그나 토너먼트에서 승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용이하게 풀 수 있는 분이 있을 테고 혹은 나는 스포츠에 정말 관심이 없다 하시면은 승점이 왜 3점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조금은 상식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스포츠 문제 혹은 투표, 달력,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방 배치 문제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좀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다음으로는 운영 전략과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피스트 캠프에 참여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공부를 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90분 시간을 재고 한 세트씩 문제를 푸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뭐 유형별 문제집을 사서 그 유형에 따라 문제를 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꼭 시간을 90분씩 재고 한 세트를 운영하는 연습을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또 많이 해볼 수 있는 게 실전 모의고사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90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를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략을 소개를 드렸죠. 뭐 법조문과 세트형을 우선해서 푸시는 분들도 있겠죠. 퀴즈를 다 뒤로 밀어두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문제씩 대칭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시험을 2번 본다고 생각할래 해서 각각 40분씩 하고 남은 시간 10분에는 마킹을 하고 혹은 풀리지 않은 문제를 좀 더 푼다든가 하는 식으로 풀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 판단 같은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자신이 어떤 순서로 푸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푸는지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퀴즈 문제 같은 경우에 풀다가 이거 풀릴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잡아먹고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고르는 문제 족족 잘 풀려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운영 전략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 전략을 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 전략이 뭘 말하냐면 내가 이 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줄 건지를 스스로 마지노선을 정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딱 문제를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한 번만 다시 읽어봐요. 근데 두 번째 읽었는데도 좀 긴가민가 한다. 내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과감히 넘겨요. 이 문제는 내가 다시 지금 이해하려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합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은 법조문 같은 게 이런 일이 좀 많은데 옳은 것은 고르라고 했는데 5개 선지를 봤으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럼 전 바로 넘겨요.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것에 이미 자기가 찾은 곳에 메모리 돼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다시 봐도 계속해서 똑같이 보일 뿐이거든요. 또한 퀴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 2분 30초 정도를 풀었는데 내가 한 1분 정도를 더 풀어서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계속 풀었어요. 3분 30초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 그치만 2분 30초 정도를 풀고 있는데 이거는 1분 가지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혹은 내가 답을 못 풀 것 같아 하면 2분 30초 드린 거 그냥 과감히 접고 넘겼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마지노선을 정할지도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총 40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상황 판단으로 뭐 손해보지 않는 점수를 보통 75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75점이면 30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더 잘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 80점대에서 뭐 90점까지 맞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황 판단을 조금 못하시면 난 70 초반 받고 다른 잘하는 과목에서 뭐 끌어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75점이 어느 정도의 점수냐면 저희가 40문제 중에 32문제만 푼다고 하죠. 그냥 딱 32문제면 사실 뭐 넉넉 잡으면 한 문제당 거의 3분가량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8문제 중에 한 찍어서 2개 정도, 32개 푼 것 중에 한 28개 맞으면 75점이거든요. 물론 뭐 말은 쉽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32개 중에 28개 정도면은 정답률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하지만 40문제 중에 32문제를 푼다면 속도는 빠른 편인가요? 빠르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냥 적당한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정확도가 낮은데 속도가 빠르면 여 문제의 비중을 늘리면 되겠죠. 근데 자기가 난 정확도는 진짜 좋아, 속도가 너무 느려 하면은 30문제 풀고 28문제 맞추세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문제 수를 풀 건지도 한번 정확히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나는 시간 안에 다 푸는데 이런 거에 전혀 휘둘리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몇 문제를 풀고 몇 문제를 버릴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퀴즈를 좀 걸러내는 눈을 기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건 사실 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걸 딱 보고 어려워 보이고 쉬워 보이고는 풀어봐야 아는 건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보다는 내가 잘하는 유형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이 유형 한번 건드려 보자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전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성적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한 등수나 자신의 성적에 대해서 좀 우울한 감도 있고, 아니면 뭐 잘 본 날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점수나 등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풀어야 되는 건 결국에는 기출문제이고, 실전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기출문제에선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그러한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이거는 전국 모의고사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들 보실 텐데, 그렇지만 모의고사를 통해 얻어갈 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이 잘 들어맞고 있는지, 혹은 나의 약점이 뭔지. 나는 지금까지 법조문을 잘한다 생각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법조문에서 실수도 많이 나오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다 하는 식으로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수업의 방식은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온이 아니라 이제 좀 전에 풀었겠죠. 그 문제를 해설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여러분들 매우 바쁘고 힘든 시기일 텐데 너무 지나치게 모든 문제를 상세하게 해설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정답률이 높거나 아니면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만 하고,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뭐 개인에 따라서는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직접 와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 채널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생각보다 생각만큼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답장을 빨리 드려요. 생각보다 적어도 당일을 벗어나지는 않고 답장을 뭐 빠르면 정말 10분 안으로 드리기도 하니까 진짜 자질구레한 거 아무거나 다 물어봐 주세요. 뭐 상황 판단 기출문제 풀고 있는데 이 문제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정말 많은 것들 물어봐 주세요. 채널로 실제로 개인적인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런 실전 모의고사 수업은 최대한 이 오전 내로 끝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에는 다시 가셔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기출이 출제됐는지를 확인하시는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제 실전 모의고사에 대해서 약간의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고, 바로 처음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